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주식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가지 분석 지표들 중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단어 뜻을 하나씩 바라보면 이동이라고 하는 단어와 평균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동은 말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선은 말 그대로 평균값을 선으로 이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함께 이동평균선을 차트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보시면 캔들 차트에 이동평균선이 4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캔들 차트에 이동평균선을 4개, 5, 20, 60, 120 이렇게 4개의 이동평균선을 세팅을 해 놓았는데요. 자, 이동평균선을 매매에 이용하는 것에 앞서서 그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시험을 볼 때가 있고요. 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5개의 시험을 볼 때도 있고, 또는 다른 과목들까지 전체 보는 시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은 평균값을 구하는 걸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국어, 영어, 수학 3개의 과목을 시험을 봤다고 했었을 때, 자, 국어는 100점을 맞았고 영어는 90점, 그 다음 수학은 80점 맞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평균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자, 3개의 과목을 모두 더하고 총 과목수로 나누게 되죠. 자, 그러면 100점 맞고 90점 맞고 80점 맞았기 때문에 토탈 270점을 맞게 되고, 3과목이 있기 때문에 3으로 나누게 되면은 90점이라고 하는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3개의 과목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게 됐죠. 이동평균선은 뭐냐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에서 숫자 앞에 나와 있는 5 이동평균선 MA는 5개의 과목의 시험을 봐서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20MA는 말 그대로 20개의 시험을 봐가지고 각각 나온 성적의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캔들을 함께 우리 보면 차트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의 지점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시점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현재 캔들 5개에 해당되는 영역은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자, 이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OMA는 바로 검정선에 해당되는 바로 이 값에 해당되겠죠. 이 말은 이 시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현재 캔들을 포함한 5개의 캔들의 종가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점을 표현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한 이 기준으로 이 지점에서 캔들 20개의 모든 종가를 다 합쳐서 평균을 값을 구해서 점을 찍어 보았더니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60MA는 똑같은 시점에서 캔들 60개에 대해서 모든 종가의 합을 평균값을 구해서 점을 찍어 보았더니 바로 이 지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20MA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점 기준으로 캔들 120개의 종가를 평균을 내 보아서 점을 찍어 보았더니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하나의 시점 기준을 놓고 보았었을 때 5개의 평균값, 20개의 평균값, 60개의 평균값, 120개의 평균값을 각각 점을 찍을 수가 있고,
차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캔들이 한 개씩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시간을 한 개씩 이동을 시켜 가지고 각각의 시간에 해당되는 평균값의 점을 찍을 수 있고요. 그 점들을 잇게 됩니다. 각각 점을 잇고 20개의 캔들의 평균값도 점을 잇고요. 60개의 평균값도 점을 잇고 120개의 평균값도 점을 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동 평균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매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자,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 동안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예요. 평균 단가는 뭡니까? 내가 보유한 주식의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나는 손해를 보게 되고요. 내 평균 단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나게 되죠. 자, 그러면 주가가 이 위치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봤었을 때,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OMA에 해당되는 5개의 캔들을 만드는 동안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자, 5개 동안 참여한 사람들 손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20MA, 60MA, 120MA를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20개의 캔들이 만드는 시간 동안, 또 60개의 캔들이 만들어진 시간 동안, 또 120개의 캔들이 만드는 시간 동안 시장에 참여하면서의 평균 단가가 각각 그보다 더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죠. 무슨 의미를 갖냐? 짧게 이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손해가 될지언정 좀 더 길게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손해가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주가가 가다가 멈추고 올라옵니다. 주가가 가다가 멈추고 올라오죠. 주가가 가다가 멈추고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죠. 자, 이게 캔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주가가 이처럼 더 내려올 것 같아 보였는데 빵 날아가고, 더 내려올 것처럼 보였는데 빵 하고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바로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에 해당되는 가격에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손해가 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이 들어온다? 나 손해 나지 않을래 하면서 바로 매수하는 세력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현 시점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곳을 깨지 않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한 중요 자리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이동평균선이라고 이 값 자체에 대해서 5가 됐든 20이 됐든 60이 됐든 120이 됐든 이러한 어떤 특정 가격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5라고 하는 거는 5개, 20개라고 하는 거는 20개, 60은 60개. 다만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 참여한 시간도 길어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깨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어떤 특정 가격 이평선에 주가가 반드시 지지가 받고 올라가야 된다. 이러한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그 가격에 근처에 왔었을 때 주가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갖고서 접근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유연한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진을 한 장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진이죠? 익숙한 사진이죠? 네, 건설 현장 사진이에요.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사진인데, 이런 건설 현장을 보면 이 아래에 우리가 걸어갈 때 한번 봐보시면은 위를 바라보면 행인이 이 위에 공사 현장에 공사 자재들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을 위해서 이 머리맡 위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전 펜스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층 건물이면 이게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이동평균선을 여기에 보이는 안전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서부터 안전패스가 5라고 하는 안전패스, 그리고 20이라고 하는 안전패스, 60이라고 하는 안전패스, 120이라고 하는 안전패스. 자, 이 숫자는 특정 숫자를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숫자를 쓰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숫자가 아닌 주식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숫자를 사용하는 게 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값이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동평균선 값은 5, 20, 60, 120이라고 하는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값들이 각각 이 건설 현장의 안전패스처럼 내가 지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공사자재가 떨어져서 다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동평균선이 그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럼 위에서 공사자재가 떨어지게 되면 그 무게가 아주 무거웠을 때는 첫 번째 안전패스, 두 번째 안전패스를 뚫고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의 일반 자재라고 한다면, 공사자재라고 한다면 제일 위에 있는 안전망에 걸려가지고 주가가 아래까지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전패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해하기 쉽도록,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 주가 아래에 5, 20, 60, 120과 같은 이러한 이평선이 여러 개 있었을 때에는 내가 주식을 사놨었을 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혹여나 떨어지더라도 아래에서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매매하는데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일 겁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면, 자, 주가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자, 주가 다시 떨어집니다. 여기서 주가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주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 내 주가 아래에 무엇이 있다면, 이동평균선이 있다면 그만큼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를 한 가지 용어를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자, 숫자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차례대로 있는 것, 차례대로 이렇게 있는 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 그럼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에서부터 큰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120, 60, 25 이렇게 거꾸로 있는 거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용어를 더 가르쳐 드렸습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어디에서 사야 될까요? 바로 정배열에서 사야 되죠. 왜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동평균선은 무엇이다? 안전 펜스다. 이동평균선은 안전 펜스다. 자, 나의 주가 아래에 이동평균선이 있다면 이거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실 때에는 내 주가 아래에 이동평균선이 쫙 있는, 안전 펜스가
쫙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만 매수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회원님들,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주가 아래에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차례대로 나란히 있다면은 내가 주식을 산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서 수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동평균선은 안전패스다. 당연히 안전패스가 있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오늘 교육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